특검을 하면 그 대리 경로에 시킨 사람이 누구니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게 이제 특명처럼 내려와 있는 것이고, 실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다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거의 빼박 수준으로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검을 하면은 제일 확실하게 좋겠고, 특검을 안 하더라도 사실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봐야죠. 이건 진짜 초등학교 변호사님 네. 저를 보세요. 오늘만 살 거예요? 상남자 노릇하느라고. 상남자? 그러니까 배우자 세기의 케어하는 사람. 배우자 케어하느라고 네. 국정원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별로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다. 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다. 이건 하나 맞는 거예요.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저희도 이제 요일별로 전략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한 주를 좀 가볍게 시작하는 의미로 가볍게 저희도 토크를 좀 하고요. 화요일 이날이 이제 사실은 진짜죠. 여러분의 화도 좀 많이 돋구고 그리고 시원하게 또 지르는 그런 날이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재미가 좀 있으실 것 같고, 오늘 특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회고록을 직접 대담에 참여한 회고록에 직접 대담에 참여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를 모시고 회고록에 담긴 내용들 관련해서 질문을 또 여쭙는 시간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부권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과의 또 전화 통화도 잠시 후에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곧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정치 현안에 대한 세 분의 불꽃 튀는 토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들이 확실한 분들이죠. 먼저 서정욱, 윤석열 라인 서정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확실한 그 라인 맞죠? 예, 네, 강력 지지합니다. 강력 지지하는. 그리고 이분은 김경수 라인입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뭐 김경수 라인 됐네요. 또 공항 나가셨다면서요? 그런 라인인가요? 라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라인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분? 네, 잘 지내시고. 언제 이제 나오시죠? 원래 그 6월 22일이 만기라서 예. 그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보석 신청 새로 들어갔고요. 네. 어제 원래 판사님 월수가 재판인데 어제 판사님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재판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기도 해요. 예,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월수 내일도 아마 없으실 것 같고 예. 그렇게 되면 6월 말 6월이래 한 5월 말 6월 초 정도면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안타까운 일이 있으니까 뭐 좀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주일 정도 보통 쉬어요.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그 판사분이 예를 들어 그런 개인적인 일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연기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 분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재판장이시니까 재판 소송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우리 시청자 라인이라고 봐야죠. 우리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 라인 사실은 정영진 라인. 아이고. 네, 정프로 라인으로 그런 거예요. 정프로 우리 라인. 신혜영 기자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 기자님이 또 오늘 뉴스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뉴스에 대한 세 분의 흥미로운 논평, 아주 다른 시각들 또 오늘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역시 뭐 예, 거부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10번째 거부권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네. 오전 10시에 이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권 의결이 됐고요. 이제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견된 거였죠. 대통령 뭐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땐 내가 먼저 주장하겠다. 네. 지금은 아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로써 한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여야가 각자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시는 건지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네.
여야의 입장이 사실 뭐 놀랍지는 않고요. 이미 네. 충분히 예견된 뭐 상황들이고 그럼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떻게 가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한데 그렇죠. 일단 지금 오늘 국회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모이죠. 네, 하고 뭐 주말에 지금 뭐 야칠당 다 모여가지고 장외 집회도 한다고 하고 네. 조국혁신당 특히나 또 계속 용산 앞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고 음. 뭐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이제. 네네네. 개혁신당 대표도 지금 계속 그 임기 얘기를 막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임기 3년 아니라 3개월은 길다 될 거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거부권 벌써 행사된 걸로 아, 알고 그런가요? 있는데요. 아, 예, 지금 제가 제가 했어요? 예, 10시에 네. 국무회의가 있었었고요. 네.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발언을 지금 했는데 의결을 했고 네. 대통령 재가가 아직 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어쨌든 의결 사실상 과정이나, 재가죠. 예. 네네네. 뭐 제가까지는 뭐 큰 이변은 없을 것 예. 같은데 예. 서정욱 변호사는 재가를 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당연하죠. 거부권은 이제 당연히 행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는 이제 또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똘똘 뭉쳐서. 3분의 2가 넘어야 되거든요. 네. 참가. 아마 이제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결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22대 가면요. 네. 새로 추진해야 되는데 네. 그때 되면 이제 공수처 수사가 거의 끝나갈 거예요.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따라서 이제 사실상 특검은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걸린다는 게 다음 22대에서 새로 법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우리나라는 이게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슬로우트랙이라니까요. 네. 어떻게 빨리 해도 네. 따라서 뭐 그때 되면 이게 이미 경찰 공수처 수사가 이제 끝나버리면 네. 뭐 일부 기소되거나 하면 이제 그 이중으로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저는 끝난다고 보고요. 특검은 사실상 끝났다. 예. 이게 근데 용산의 큰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틀린 문제는 그림이지. 큰 그림. 문제는 게 압도적인 예.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예. 장애 집회를 한다. 예. 이게 국민이 납득할까요? 장애 집회라고 국민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소수 정당이 어쩔 수 없을 때 네. 하는 게 장애 집회고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면 이게 국회 법에 따라 해보세요. 재의결하고 법에 따라 네. 압도적인 의석이 있잖아요. 네. 왜 장애 집회를 합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네. 아니, 야당은 원래 장애 집행 하는 거예요. 야자잖아요. 들야자 쓰는 거죠. 들에 나가 싸우는 거지. 뭘 원래 그걸- 여당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러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싸우라고 야당이죠. 근데 뭐 그런 걸 갖고 비판할 건 없고요. 네. 대통령 거부권 지금 10번째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바이든을 끌어들여서 뭐 바이든도 11번 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궁색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수사로 뭐 대통령이 계속 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국민이 이제는 거부해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인데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이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이런 걸 보통 남발이라고 합니다. 남발, 거부권 남발, 그리고 거부권 남용. 그러니까 보통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거부권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예전에 대장동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대장동 때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요. 특검법 발의했죠. 국민의힘에서. 그랬어요. 그랬던 당이 이제 와서 무슨 절차를 따지고 네. 있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여야 뭐 여당을 배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야당 추천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잘못됐다. 그런데 관례상 공정성을 위해서 여당 배제해 왔습니다. 특검에서는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한 대로 경찰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 그거 지켜보면 그때 또 특검이 발의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슬로우 트랙이라 했는데요. 더 패스트트랙에 패스트트랙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법사위원 운영이 갖고 올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비판의 지점들은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아마 22대 국회 가도 1년 정도 걸릴 거라는 말씀은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던 얘기죠. 그러면 왜냐면 충분히 빨리 할 수 있다. 아니 법사위를 가져오면 예. 그때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준 게 패착이었어요. 음. 그 김도우 위원장이 그걸 막아서면서 네. 그걸 질질 끌어서 패스트트랙을 태웠던 것이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갖고 오면 네. 그거 60일 묵혀놓고 바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럼 두 달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지금 우원식 의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일사천리로 가는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 28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장담할 수 없어요. 네. 국민의힘 낙천자가 58명입니다. 그 중에 낙천자가 38명. 이탈자 나올 거다. 나오죠. 그다음에 18명이 낙선자인데 따지고 보면 19명 39명이죠. 네. 그랬을 때 안 나오겠어요. 18표 이상. 지금 최근에 보니까 물론 표단속을 한 거는 같아요. 네. 낙천자의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공공기관장들 자리가 그냥 막 교체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좀 내부적으로 딜을 하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셔야 할 일단 뭐 거다.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도 있을 가능성도 일단 높고 이제 그거는 넘어서더라도 두 달이면 된다는 건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법사위 과정은 맞죠.
가장 이게 빠른 경우 네. 모든 경우는 이게 다 원구성이 가정한 경우고요. 아니 그 법사위 가져오면 맞잖아요. 우리 이때까지 입법의 역사를 보세요. 네. 시원하게 법이 빨리 통과된 적이 있었나요? 이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제가 보기에 저는 훨씬 더 오래 걸린다 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이번에요. 네. 그리고 낙천자들도요. 네. 배신자는 없을 걸로 봐요. 아. 거의 진짜. 몇표 안 될 겁니다. 아. 따라서 이제 너무 기대는 접는 게 그 좋다. 배신은 누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권을 배신하는 거죠. 정권을? 대통령을 배신하는 거죠. 아 근데 무기명 투표인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유성범 수석 대변인은 뭐 안철수 김문밖에 예를 들어 없다 이제 이런 얘기 이재명 하던데. 대표 구속 동의안 무기명 투표도요. 네. 수박 대충 잡아냅니다. 국회는 이게 수박 대충 잡아내듯이 분위기 다 너무- 이게 잡아냅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 수박 네, 잘하는 그럼요. 거예요? 이게 뭐 저기 근데- 58명 중에 정치 그만할 사람도 있어요. 잠깐만, 20명은. 근데 네. 윤석열 라인 맞아요. 아 왜? 아 의심됩니까? 네, 내가 듣기로는 한동훈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수 측에서 이제 서동욱 같은 그런 완전 수박은 버려야 된다. 지금 이제 윤석열 색출해야 된다. 이 아, 사람은. 한동훈 라인으로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한동훈과 윤석열이 화합, 네. 협치 이런 걸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하는 보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한쪽으로 줄을 쓰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용감하게 나섰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측에서 아 손절됐어요? 네, 보수 측에서 지금 서정욱 같은 중간에 들어온 특히 보수도 아닌 보수 이게 참칭 보수들이 나와가지고 정치보수 보수 네, 됐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행동한다 아. 이런 얘기 하고 그래서 서정욱부터 먼저 잡자 이러니까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과적으로는 당 대표 나오려고도 하고 뭔가 본인의 이제 차후의 그런 예. 입지를 다지려고 행동하는 이 상황에서 예. 최해병 특검 같은 거는 완벽하게 많은 국민들이 7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재판하는 그 과정을 제가 살펴봤더니 원래는 군 검찰하고 군 판사하고가 되게 친해가지고 짝짝꿍이 많이 돼요. 네. 보통 거기에 이제 군 법무관, 군 변호사까지 다 셋이 같이 한 통속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군사법원은 다르더라고요. 이번은 군 판사하고 변호사 네. 변호사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한 팀인 것 같고 한 팀 공조를 이뤄가지고 군 검찰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하나씩 격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 법원마저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면 이거를 거부해야 될 명분이 사실은 없어져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을 노리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은 약간 각을 달리하고 선명성 있게 뭔가 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게다가 지금 나경원 의원은 물론 이번에 그건 아니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나 이번에 당론하고 다르게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네. 아무리 뭐 50명을 다 챙겨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할 이탈표 수는 많이 없을 나올 것 거다. 같아요. 그러니까 네. 28일 날 한 70% 정도의 승률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30%는 있지만 그게 안 된다 치더라도 법사위원장이고 국회의장이 있는데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지난번에 우리 방송하고 뒤에 계셨을 때 민망하게 우리 아무도 그분 댓글 안 돼서 내가 했어.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돼가지고 이번에 탈당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회의장을 인터뷰한 예, 전후만 여기가 열도가 있잖아요. 됐어요. 2주 전에. 예.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 지금 절치부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1년이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두세 달이면 끝난다. 길어도 세 달. 예. 길어도 되다. 한동훈 라인이에요, 윤석열 라인이에요. 지금 대답 못해요. 제가 정리하면요. 네. 3등분이 돼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가장 적은 숫자는요. 네. 윤석열 대통령만 지지하면서 이제 한 위원장을 계속 공격하는 거. 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제 보수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네. 제일 적어요. 음. 그다음에 그 반대 경우 우리 이제 김정일 회장처럼 윤 대통령을 까면서 한마 지지하는 네. 이게 두 번째로 많고요. 네. 제처럼 이제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은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니까 아하. 원팀이 돼야 된다. 이게 압도적이에요. 아. 이걸 뭐로 볼 수 있냐? 네. 거의 유튜브에 조회수나 아니면 이게 구독자가 많이 막 변동이 있거든요. 네, 빠지고. 네, 네, 네. 근데 저는 세 달 만에요. 29만 5천 됐어요. 조회수가 이런 게 중요했다. 합치는 구독자들이 제한테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달 만에 29만 5천 이게 여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네. 댓글들을 봐야 돼. 지난번에 MBC 100분 토론 나가서 자기가 초토화 시켰다더니 다 모든 게 욕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 백분 토론 MBC 그래서 나가셔서 제가 추천했다니까요, 이분은. 예, 굉장히 그 네. 흥행이 잘 됐습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든 흥행이 그래서 잘 되고요. 어쨌든 본인은 네. 댓글을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여튼 서정욱 변호사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의 보수 지지자들은 윤한 합치된다. 같이 가고 네. 한 팀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이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고 일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나 예. 그건 뭐 큰 목소리는 아니다라고 예.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죠. 일단 라인은 그럼 둘 다 잡는 걸로. 얼마나 좋아요. 둘 다 잘고 안정적이잖아. 이게 약간 박쥐스럽지 않습니까? 네. 박쥐. 거부권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박주민 의원과 전화 연결이 있으니까요. 네. 그때 근데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공수처 수사에서 뭔가 좀 나올까요? 오늘 그 김계한 사령관이랑 아. 박정훈 수사단장 오늘 대질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 네.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한쪽은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고 음. 김계한 사령관은 아니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단순히 대질한다고 이게 뭔가 추가로 좀 더 나올 수 있을 건지. 아 근데 저는 이 최혜병 특검 부분의 본질들을 계속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님도 그렇고요. 본질이 뭐죠? 본질은 뭐냐면 네. 대통령 경로예요. 그러면 경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1사단장, 해병 1사단장을 여기에 수사해서 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로 판단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좀 불경스럽게 얘기하면 임성근 1사단장이 인사의 어떤 그 여건까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인사예요. 본인의 네. 어떤 인사까지 케어해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봅니다. 사령관의 인사를 케어해주는 썸 누군가가 바디가 있다. 누군가가 배경이 있어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를 해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임성근 1사단장이 빠졌다. 그러니까 예.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 그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이 군에서 일어난 이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있어서 책임 이거는 그 경로만 안 했으면 특검까지 갈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첩해서 경찰이 수사해서 네네네. 책임자 처벌하면 끝. 왜 이렇게 대통령까지 경로는 안 오는데 왜 경로했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수염 뭐 이런 거 혹시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수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한남동이 생각나서. 한남도. 그래서 뭐 어떤 그런 라인 쪽에서 작동하지 않고서는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경로는 아닌 것 근데 같다. 그 사령관이 한남동에 있는 분과 그렇게 친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인연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그물망이 있다는 그물망이 거죠. 있을 숨겨져 거라고 있는 얘기들이 그물망? 들려오니 대리경로예요. 네, 대리경로일 수도 네, 있다라는 실제 측면에서 경로가 아니라 이게 참 대리경로.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최혜병 특검의 본질을 보면 예. 정말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그냥 원칙과 절차대로만 놔뒀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따져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초벌 한데. 예. 경찰에서 해서 사단장이든 뭐든 징계하고 하면 예, 돼요. 예. 그런데 왜 대통령이 갑자기 경로에서 이 사단을 냈는지 예. 그래놓고 지금 와서 거부권을 10번째 하면서 바이든도 11번 했으니까 나는 즉게 하지 않았어. 이런 지금 없어 보이는 국정을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특검을 하면 그 대리경로에 그 시킨 사람이 누군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게 이제 특명처럼 내려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막으려고 쭉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한번 흔들렸어요. 김계환 씨가.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해병대는 어쨌든 어떻게든 눕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가 또 본인 자리 또 잘 해주고 위에 두고 또 해주고 그러니까 또 비겁하게 네. 또 이제 이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특검 안 간다 하더라도 이 박정훈 대령을 기소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한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 네. 지금 언론엔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변호사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고 실제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다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거의 빼박 수준으로 지금 사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검을 하면은 제일 확실하게 좋겠고 특검을 안 하더라도 사실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숨 걸고 이걸 한다. 근데 용산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예. 용산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봐야죠. 이건 진짜 외통수죠. 그 우리 한남동 얘기 나온 김에 예. 서초동 시절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말씀. 제가요 예.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했다고 하는 그 시점 예. 한참 전에요. 예. 제가 이제 그 박정훈들의 경로한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서정욱 경로. 먼저 경로하셨어요.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 당선자들 단체 카톡에 올라가 있어요. 제 방송인 게 예. 서정욱 TV의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경로 보세요. 박정훈 대령이 뭔데? 본인이 수사권이 없는 법 바뀐 것도 모르고 본인이 뭐 아무나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아무나 잡아야 하니 그냥 사건 넘기란 말이에요 경찰에. 왜 당신이 월권하느냐? 왜 항명하느냐? 제가 경로한 게 대통령님보다 훨씬 먼저 방송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서 보세요. 변호사님 경로한 거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대통령의 경로하게 미치는 거지.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것 때문에 가져왔을까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제 말은 이게 네. 그 사단장이나 뭐 포함시키가 경찰에 넘기나 네. 빼나 어차피 경찰이 판단합니다. 아, 네. 예를 들어 이게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 넣어도 경찰이 볼 때 혐의가 없으면 빼는 거고요. 반대로 안 넣어도
경찰이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한마디만 이게 할게요. 경찰이 그러게 뒀으면 아니, 됐잖아요. 왜 제가- 그거를 못 제가 하겠냐고. 한마디만 할게요. 서정학 변호사님, 네. 저를 보세요. 아, 보세요. 내 눈을 보고 얘기해요. 변호사님, 서 오늘만 살 거예요? 5대산이야 5대산? 오늘만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만 대충 우리 산다 길게 5대산. 봅시다. 우리 같이 갑시다. 아, 이게 우리가 이제 서정- 알고 지낸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정 변호사님 말씀은 그 상황 자체가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봐도 법률을 아는 네, 사람이 그렇죠. 보면 이건 경로할 만한 상황이었다. 왜 그러냐면 원래 군에서는 그걸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데 그거를 수사해 갖고 뭐 기소 의견을 8명인가 이렇게 써놓은 것 자체가 이거는 매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이제 다시 갖고 와서 그런 의견 없이 그냥 사실관계만 적어서 다시 경찰에 주는 게 맞다는 판단을 이제 서정익 변호사는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게 오늘 지금 속보가 떴잖아요. 오늘 네. 그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진짜 안타깝지만 아, 예, 심정지 예, 예. 군인이 나왔습니다. 예. 네. 정말 이렇게 그 살아날 시대지만 만에 하나의 사망 사고가 진짜 만에 하나 난다면 네. 이게 이때도 이게 군 검찰은 그냥 경찰에 넘기면 돼요. 수류탄 터져가지고 이게 누가 이렇게 순직했는데 수사를 해주십시오. 넘기면 돼요. 여기서 제 말은 헌병이 뭐 소대장까지 책임이니 중대장까지 있니 사단장이 있니 군단장이 있니 이렇게 수사하지 말고 네. 바로 넘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이게 국민들 속이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군에서 어느 정도 이 최상병의 죽음 순직에 대해서 수사 배경을 가지고 경찰에 넘겨주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경찰이 판단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군에서 박정훈 대령이 오랫동안 수사단장으로서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라고 의견을 주는 거예요.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의견을 받으면 경찰이 받아서 이거는 좀 의견을 줬지만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다시 동호 반복이지만 네. 왜 경로했냐고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근데 그 의견도 주지 말고 바로 넘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장난하는 원래 그 절차가 아니 있다니까. 두 분 싸우지 마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송영길 라인으로서 저기 말씀드리면 송영길 대표 좀 있으면 나오거든요. 네. 그분이 들어가게 된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박대령과 그 박대령 어머니하고 같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도와주려고 하던 그 타임이 하나가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시호 씨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이제 또 있었었어요. 그 내용이 6월달에 나옵니다. 여기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전혀 네. 없습니다. 만약에 28일 날 제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나무당이 합니다. 자, 일단 그 조금 전에 비유를 드렸던 그 비유는 뭐 썩 적절하진 않았던 비유인 것 같긴 하고요. 육군 32사단에서 훈련 중에 수리탄이 터져서 두 분이 지금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심정지 상태인 걸로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모두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저희 모두가 이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저격수된 원내 대표입니다. 그 정부가 어린이용품 같은 것들 뭐 한 80개 품목에 KC 마크가 없으면 해외 직구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논란이 커져서 4일 만에 철회를 했죠. 자, 대통령실이 어저께 직접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대통령실은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뭐 거기서 조율을 하면서 14개 부처가 2달 동안 논의를 한 건데 네. 뭐 어쨌든 이 정책에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없고 우리는 정책 결정에 어떠한 관여를 한 바도 없어. 그러니까 이 논란은 대통령실과는 별개야. 하지만 사과는 할게. 약간 이런 입장 네. 발표가 있었던 거죠. 네. 그 말이 돼요. 말이 예전에 안 돼. 유인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장관이 예. 아이패드 들고 나왔을 때도 야 이거 직구 금지시키고 이거 다 방통이랑 얘네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무슨 소리야? 너 왜 이래? 서로 그때 공방전 벌이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대통령이 모르게 이거는 정말 몰랐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알았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몰랐다 그러면 정말 바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보고를 안 하고 이런 정책을 함부로 말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또 번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완전히 좀 다른 말로 또 철회를 새로 한 거죠. 처리한 네.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실이라고 하면 네. 설사 보고가 안 됐다 하더라도 보고 안 한 사람들의 경지라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지. 이걸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우리는 몰랐어.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얘네한테 뭐라고 해. 이게 나는 더 웃기다는 거죠. 아니 근데 몰랐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알았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말이 안 이거는. 되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네. 한두 번 그런 평가받는 게 그거예요. 아니죠. 말이 안 돼요. 아 말이 안 되는 정권 정권이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무능한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 딱 그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KC 정책을 윤석열 보면 라인에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보면 왜 이렇게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지? 왜 그러냐면 총선 이후에 민심이 이렇게 큰 회초리를 때렸는데 뭔가 긴장해서 정책을 내야 그래서 되잖아요. 대통령실이 일단 사과는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알았다, 몰랐으면 그렇죠. 몰랐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떤 수준까지 되냐면 상남자 노릇하느라고. 상남자? 그러니까 배우자 세기의 케어하는 사랑하느라고. 배우자 케어하느라고 네, 네. 국정원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어떤 정책을 총리가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안 해도 문제인데 그러면 당장 이럴 때 경로하라고 네. 대통령이 경로가 있는 거죠. 엄한데 경로하지 말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땐 경로 안 했대죠. 안 했죠. 경로는 안 했는데 경로까지 원래 어제 모르지만. 한덕수 총리랑 그 주례 뭐 회동이 혼나곤 있었는데 했다. 그걸 네. 취소가 취소했다. 됐죠. 네. 그래서 이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대통령실이 물었는데 그건 아니다. 딱히 부인을 안 했어요. 아. 이런 이제 혼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이제 그 오세훈 시장까지 참전해서 네. 유승민, 나경원, 한동훈, 한동훈. 이렇게 네. 그 논쟁이 커지고 네,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 아주 가볍게 접근할 문제 이건 아니에요. 누가 한 명이 일방적으로 뭐 잘못하가 실수해가 뭐 사과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제 그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와 네. 또 소비자의 안전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보호. 왜냐하면 이게 워낙 저가 보면 우리 기업들이 또 죽는 문제도 있거든요. 있죠. 예. 영국의 그 의회 역사 300년 보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으로 이게 끝까지 싸웁니다. 네. 자유당하고 보수당이. 네. 그만큼 이게 심각한 저는 우리 중요한 이슈들이 들어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고 네. 깊이 있는 이게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정부가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 좀 미흡해서 네. 아마 졸속을 한 거는 저는 사과했고 인정.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할지는 깊은 토론이 필요한 필요하다. 아주 이게 심각한 네. 저는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문제인데 그래서 어땠다는 어떻게 거예요? 이게 잘했다는 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분한테 물어보면 뭐 답 나오니까. 왜 토론을 안 한 그럼 것이죠? 중요한 문제니까 네. 그만큼 숙고를 한 다음에 정책을 발표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점은 이제 졸속으로 여론 수렴이 부족한 거는 그걸 사과한 거고요. 네, 저는 네, 오세훈 시장 말이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이게 그냥 한 위원장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는 이제 진짜 국민적인 한번 심각한 토론이 네. 필요하다. 맞는 거는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다. 라는 거는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다. 이건 하나 맞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결론이. 그럼 이분이 모르죠. 모르죠. 뭐 네, 저는 왜 몰라요? 아, 아니, 후속 논의하겠다 뭐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윤석열 얘기를 라인 했는데 아니에요? 그 라인이 대통령 라인이 라인. 그렇게 강력한데 왜 몰라요? 이제 그 소비자 선택과 안전, 기업 보호에서 이게 가장 예. 좋은 걸 찾아봐야죠. 네네. 지혜를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조금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요즘에 알리니 테문이 하여튼 중국의 네. 이른바 시커머스 제품들이 저가로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래서 직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제품들에서 뭐 특히 이제 아이들 용품이라든지 이런 유모차 네, 80개 유모차라든지 업종. 그런 이제 제품들에서 뭐 발암물질이나 아니면 납 같은 중금속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좀 돼 있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전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KC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못 받은 제품 이제 수입 못하게 전면 하겠다. 금지하겠다. 네, 그런 이제 발표를 정부가 했다가 이게 뭔 소리예요? 이제 몇몇 반발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그거는 다시 없던 일이 되는 이런 이제 혼선이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도 이런 좀 가볍게 너무 대처한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된다. 요 정도 말씀 아니 나왔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 질문은 그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냐 안 됐냐. 됐냐, 안 됐냐. 대통령은 왜 그걸 보고를 만약에 못 받았다면 왜 못 못 받았다고 지금 받았냐.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왜 못 받았냐. 네. 대통령이 그런 보고를 못 받았다면 밑에 보고 체계라던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있느냐. 게다가 그렇게 즉각 3일 만에 또 다시 갑자기 일요일날 19일날 일요일날 또 그 번복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금방 번복하는 것은 그럼 국민 정책에 혼란이 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한 거냐.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토론은 토론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 지금 혼자 왕따 당하는 거냐. 이걸 질문하는 아니, 거예요. 근데 추측컨대 아니, 대답을 대통령이 여기다 해야지. 경로를 안 했으니까 보고를 받았겠죠.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대답할 걸. 아니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전 근데 취지는 그 좋다고 아마 봐요. 뭐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만기 칠람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거는 이제 내각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죠. 그까지 뭐 제가 답하기는 좀 네네네. 예. 대통령이 아마 모든 걸 다 할 수는 만기 없으니. 칠람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아마 밑에서 좀 결정한 것 같은데 여튼 큰 책임을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대통령실이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제 예, 보시는 예, 거죠. 그렇죠. 넌 책임을 안 지겠다고 지금 사과한 거잖아. 난 몰랐다고. 사과는 하는데 나는 몰랐어. 나는 몰랐다. 화살을 책임을 약간, 회피하는 거죠. 너무 책임 그러지 마세요. 전가. 서정욱 변호사 울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지금 아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도 잘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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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또 이제 라인이 섰나 봐. 아까 오세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여당에서도 네. 지금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네. 뭐 유승민 전 대표는 막 이건 무식한 정책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뭐 선거 끝나고 계속 조용히 도서관만 다니다가 페북도 올리고 네. 지금 뭐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데 특히 지금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그러니까 여당의 지금 뭐 지도부잖아요. 원내대표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대통령실에 좀 각을 세우는 비판적인 발언을 한 거죠. 이거 들어볼게요. 네.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경제부총리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 정책하고 뭐 당과 얘기하고 하는 과정을 제발 당하고 좀 협의하고 발표해라. 네. 그랬으면 우리가 어떤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코멘트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 정책 서럽게 발표하면 당 비판할 수밖에 없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거는 뭐 약간 당정 관계의 좀 변화의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부끄럽지만 이게 제가 뭐 KC든 직구든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별로 이게 크게 심각한지 몰랐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아들이 네. 지금 군대 때문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도 군대 한국에 있거든요. 네. 이 정책 보기 막 흥분해가 저한테 아들이 엄청나게 정부를 비판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걸 큰 문제로 생각 안 했을 수가 있는데 에. 젊은 층을 위주로 이제 특히 그 한동훈도 해외직구 많이 받다잖아요. 네. 1년에 피규어도 연간 하고. 6, 7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정도 국민 생활에 이미 그 정도 심각하게 중대한 문제로 와 있는지를 좀 간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네네. 아 직구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냥 이런 돈으로 사는 거죠. 아유 왜 한동훈 위원장도 돈은 많겠죠. 그 재미보다는 뭐 여기가 그냥 직접 바로 사는 여기가 유튜브로 먹고 여기가 유튜브로 알짜입니까? 돈 많이 여기가 버시니까 굳이 해외 직구까지 그 기다릴 필요가 있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자, 당정 관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건전하게 할 말 다 하잖아요. 지금 이제 건전하게야? 당정은 이제 뭐 대등해진 것 같아. 근데 여의도 출장소는 아닙니다. 아니, 한 저는 몸이 돼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돼 대등한 한 몸. 아, 그 예전에는 애들은 여의도 뭐. 출장소였어요? 옛날에는 그 초기에는 뭐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초청년 그렇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서로 할 말 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변하고 있어요. 이제 힘의 균형이 수평적 좀- 관계죠. 아 수평적 관계로 갔다.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KC 이 인증 부분이 이렇게 건전한 당정 관계로 만든 겁니까? 아니 이제 그 외에 다른 쟁점도 좀 당이 할 만하는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총선도 지났고. 근데 보니까 대통령께서 저번에 이제 당선인들도 하고 지도부도 불러서 하는 말이 내가 당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겠다 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재부 총리 할 때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본인이 부총리를 했잖아요. 네. 엄청 답답했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대통령실이 못 알아먹고 대통령도 못 알아먹고 그래서 정말 이제 들리는 후문이지만 추경호 전 저 경제 부총리가 얘기예요. 예,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기재부 내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당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는 위치에서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돌아가는 시스템을 훤히 들여다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나오지 해서 지금 화내는 거다. 아, 화가 났다. 화나는 거예요. 아. 좀 똑바로 해라. 아,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땐 너무 지금 답답하다. 답답하다. 못한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마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우리 당의 힘이 조금 더 그립감을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딴 마음들을 막 먹고 있다는 아, 게 추경호 그러면 저 여의도의 원내대표의 얘기거든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동훈을 기다리는 마음. 간 보는 마음이죠. 아니 저는 한동훈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한동훈을 기다리는 저는 마음. 그렇게 네. 좀 아 읽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을 조금 비판하면서 그분이 오시게 새로운 리더십, 네, 새로운 리더. 한동훈 네. 리더십을 아니, 모시기 그 위한. 용산을 추경원에서 딱 보면 해가 네. 지고 있어요. 뜨는 게 네. 아니라. 아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 강남 쪽에서 새로운 해가 한 해가 뜨고 있고. 네, 저 말이 되게 설득력이 있는 네. 말인 것이 지금 대다수는 아닙니다. 하여튼간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슬슬 움직여가고 있고요. 나경원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세게 부딪히고 싶은데 내가 한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약간 트라우마 때문에 나름 좀 못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이 다시 모여지고 있다. 그래서 좀 점점 기다리고 있다서 네, 이분이 네, 좀 지는 애다. 이제 오늘만 사는 건 안 이게, 된다. 예, 좋은 거는 지는 애고 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배로 따지면 난파선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벌써? 난파선에서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벌써요? 아니, 탈출은 하려고 지금 그랬죠. 보면 특검 거부하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배우자 보호하느라고 지금 수사팀 교체하고 네. 상남자 노릇하고 국정 운영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국민들이 3년 동안 어떻게 이 윤석열 정부 지지하겠냐라는 거는 동물적으로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대항마가 없으므로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아타는 거죠. 좀 네. 있으면 바뀔 거예요. 한 두세 그래요. 달만 지나면 네. 분위기가 많이 샥 바뀔 제가 거예요. 알기로도 나경원 네. 당선인 같은 이를 경우도 갈고 당대표 있어야죠. 안 나가는 쪽으로 마음 네. 접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제 어대한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나와봤자 힘 빼고 돈 쓰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동훈으로 권력 이동이 되고 있다. 네. 아니, 나경원 의원이 안 나가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내가 힘 뺄 필요 없다. 제가 와가지고 정리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그리고 깨끗해지면 나서 그 나중에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다른데 마음이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아니, 네. 그때 시간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정당이고 뭐 과반 혹은 뭐 그에 상당한 이제 정당이면 이런 난파선 빨리 버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권력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독자적으로 심지어는 기존 권력을 좀 많이 무너뜨리면서 아니면 요 비판을 많이 하면서 이제 새로운 권력 창출을 위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집권 여당이지만 매우 작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버리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해서 지금 야당과 무슨 관계가 좋아질 것이냐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망가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아니 보수를 그렇진 이제 않아요? 보수를 좀 구별해서 진별하고 감별해낸다는 게 지금 첫 번째 목표예요. 네. 그 여당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까 뭐 세 파가 있다고 어쩌고 그랬었는데 그 세 파의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세 파가 있는 건 맞아요. 네. 맞는데 누가 제일 많아요? 세 파의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지금 현재 윤에서 한쪽으로 점점 이제 옮겨가고 있는 중이고 윤한이 잘 지내야 된다는 쪽은 약간 시대 흐름을 못 잇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양쪽 다 지금 거의 끝났는데 그걸 갖고 계속 잘 지내야 된다 그러지 않고요. 보수들도 특히 유튜버 맞잖아요. 방송 최초로 왜냐 한숨. 이분이 좀 특성이 있어요. 예. 남이 맞는 말하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예. 둘이서 합쳐서 같이 잘해야 된다 이런 흐름은 사실은 되게 소수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한쪽으로 움직여가는 이거를 옆에서 슬 지켜보고 있다가 네. 어느 사이에 싹 신압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최근에 뭐 비대위원이랑도 식사하고 뭐 초선이랑도 밥 먹고 어제 PK랑도 밥 먹고 했는데 지금 밥 먹을 때마다 무슨 얘기했는지를 들어보면 다 결국은 비판하고 근데 뭐 최상병 특가 이런 얘기 안 했다는 안 거 하고,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못하러라고 하더라고요. 긁어부시라고 그러니까 할 필요 대통령의 없다. 입장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뭐 쓴소리 해봤자 근데 대통령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 비대위원들 초선이었나 만나가지고 나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라. 야당이 밀어붙이면 대통령 권한 뭐 거부권 같은 거 적극 여당이 활용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당 반응이 엄청 뜨뜻미지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여당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그 스탠스가 많이 뜨뜻미지근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그 두 번째로 초선 예, 부산 예. 경남의 초선 PK죠. 14명요. 네. 근데 그 최상병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시라 이렇게 건의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호위무사 되겠다. 되겠다. 당도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대통령이 했고요. 네. 이게 바로 굳건한 원팀이고요. 아하. 지금 우리 역대 보면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다 탈당했어요. 그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출당 당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임기 말입니다. 예. 지금 이제 3년이 남았어요. 네. 3년 남았는데 당과 정이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돼요. 지금은요. 이게 뭐 1년 남은 것도 아니고 임기가 몇 달 남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제 그 우리 서로 호위무사가 돼서 서로에게 굳건하게 단합해서 헤쳐나가자. 이 분위기가 압도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노래 당하고 이제 대통령은 이저 이간질이죠. 윤석열 정부가요 예. 정말 이게 그 희망이 없는 게 예. 지난 2년을 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대통령 입에서 당의 호위무사가 뭡니까? 대통령 자리는요 여야를 다 초월해서 국민 통합, 국민의 호위무사가 돼야지 당의 호위무사가 아직도 되고 싶어요. 솔직히 내심 PK 지역이나 TK 지역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요 제발
우리 옆에 호위무사 하지 마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네.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나 착각하고 계신 게 있다. 네. 국민의힘의 108석의 의원을 가지고 본인의 거부권과 호위무사의 역할을 가지고 3년을 버틸 수 있다? 저는 못 버틴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네. 국민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죄송한 거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네. 좀 국정기조 좀 바꾸라.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약해지잖아. 드리겠습니다. 아, 그냥 제가 이게 그 통계 하나만 소개할게요. 통계. 13대부터요. 네. 21대까지 직전까지 네. 국회가 원구성하는 데 걸린 평균이요. 47.4일입니다. 예. 47.4일. 한 달 반. 이상. 근데 이번에는요. 역대 최장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이게 네. 평균이고 네. 이번에는 이게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니 아. 의장까지 다 묻겠다고 하잖아요. 저랑 그럼 이게 얘기하세요.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최단이 최장 될 걸- 최단이 될 것이다. 예, 최단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거 이제 협의해보고 안 되면 바로 그냥 그냥 원칙대로 한다 그랬고 원칙이 뭔지 아시죠? 지난번 21대는 사실 그 협의를 하면 지난번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욕 먹었던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번이 엄청 최단 배려를 한 거예요. 한 달 안에 그러니까 해결한다. 그 배려를 해줘도 그 네. 복을 걷어찬 게 국민의힘이 없고 한 달 안에 해결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안 해주고 상임위 다 넘겨줬거든요. 21대 네. 전반기를. 네. 근데 이번에는 협상을 해보고 법사위 운영위 부분 얘기를 할 때 국민이 못 받겠다 하면 원칙은 뭐냐? 원래 상임위원장은요 투표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들이 원회장 하면 가서 돼. 국회의원들이요 법사위원장은 누군데 투표하십시오 해서 다수로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하겠다 해보면 네. 그냥 뭐 한 20일 안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기를 하자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22대 국회는 어쩔 수 여야 없이 간에 세우는 6월 말까지 방송하셔야겠네요. 장르만 해서. 여야 간에 막 대화가 혹은 뭐 막 토론이 막 오고 가기보다는 표결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왜냐하면 높겠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이 어떤 네. 협치의 대상으로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찼을 때는 네. 이제는 그냥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네. 그래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렇습니까? 야 22대 국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냉정하게 흘러가겠죠. 예, 냉정하게 네. 흘러갈 거라는. 근데 저는 그런 걸 예. 좀 보여줘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지난 21대 때 너무 너무- 양보하고 기다리고 맨날 뭐 협의해 와라 이런 얘기에 넘어가가지고 네.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국민들 우라통만 죄송합니다 속만 타게 만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그 당시에 서정욱 변호사도 되게 답답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정욱에 대해서 인지부조화 느낀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 얼굴에 보면은 서정욱 저격수세요. 아니 저는 서정욱 변호사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는 말인데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만약에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양보한답시고 뭔가 하면은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아. 예, 저라도 나가겠다. 예, 같이 나갑시다. 네. 그런 나와 맥락에서 있어요, 지금. 다음 주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제가 박주민 의원한테 국회의장 누구 뽑았냐고 좀 물어보고 아, 싶었는데 물어보지 마나 어딘지 알아. 나도 알아. 저도 알아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아무튼. 색출당하니까 안 돼. 예, 그래서 꼭 참았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논란 당심 달래기입니다. 당신이 놀랐어요? 예,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무산 호폭풍이 아. 생각보다 거셉니다. 네, 일단 네, 뭐 네. 문자 폭탄이 있고 탈당 러시가 있고 지금 뭐 당에서는 한 10,000명 넘게 탈당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고 하고 지금 지지율이 좀 흔들리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지지율까지요? 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인데 네.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6.1% 포인트 하락한 34.5%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35%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 민주당 지지율이 35% 약간 미치죠. 약간 미치지만 어쨌든 35% 아래로 들어간 게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후폭풍이 센데 이게 금방 뭐 좀 수습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한 3, 4주 정도는 갈 거는 같아요. 근데 회복세로 다시 반등할 것 같고 이게 네. 이제 꼭 이 국회의장 선거로 주요인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전체적인 평가들이 저거 당원만 대답한 거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겠죠. 이제 여론조사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보는 시선과 당원들이 보는 시선이 복합적이라서 한 축은 분명히 우리 적극 지지층 쪽에서 실망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축은 국민들의 중도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너무 당내에 여러 가지 선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민생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내에서 있던 위치를 정하는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쪽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감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네. 반대급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선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요.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우리 민주당의 시선을 뺏겼다라는 네.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냥 탈당을 하는 게 아니라 탈당하고 조국 조국혁신당을 혁신당 간다. 가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다른 그 문제고요. 차원이. 실제적으로 보면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지금 탈당 처리가 된 게 1,000명 정도 돼요. 9,000명이 남아 있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나 화났어라고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우원식 의장이 또 자리에서 잘하고 있으면 다시 회복됩니다. 네. 어디 안 갑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느냐? 우원식 의원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원식 의원도 잘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세게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사실은 의원들이 그동안 말을 해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투표장에 가서 이걸 딱 까보니까 완전히 그동안 해왔던 말이나 태도하고는 다른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뒤통수 맞았다. 저 사람들 또 나를 또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너무 안 받아주고 자기네가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왜곡해서 내 표심을 잘못해서 뭐 이렇게 했다. 이제 이것 때문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민주당을 안 사랑하거나 민주당을 싫어하거나 뭐 이런 물론 뭐 약간 싫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 싫어서는 아니거든요. 잘 네. 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난 거를 좀 표현하고 좀 한 달 정도 지나고 당이 또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을 많이 추스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의 당비를 끊더라도 탈당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원 권한 2배로 당의 권한 2배 늘려주겠다. 늘려주겠다. 그리고 예.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10분의 1 정도는 항상 당원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네. 한 달 정도 지나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 얘기 조금 더 좀 네. 디테일하게 짚어보면 어저께 이제 민주당에서 비공개 최고위 한 3시간 동안 경론이 오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당원들의 권한을 늘리는 방안 찾아보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그 시도당 위원장 뽑을 때 권리당원 비율 높이는 거. 요거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뽑을 때도 지금은 의원들끼리만 투표를 해서 뽑잖아요. 여기에 당원들의 그 마음을 반영하는 당원들의 비율을 10% 넣는 거를 하자 국회의장 뽑을 때. 국회의장 뽑을 때요? 예,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가 나왔고 네. 경론이 오갔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이디어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청래 최고나 뭐 장경태 최고 같은 예, 경우에는 이렇게 가자라고 주장을 했고 또 나머지 뭐 어떤 분들은 아 이거는 이거 국회법이 법을 바뀌어야 정해놓은 되기 때문에 안 건데 된다고. 이거 국회의장을 당원이 뽑는 건 안 된다 해서 경론이 오갔다. 예라고 합니다. 네. 아이디어 차원이지 아마 현실 가능성은 조금 낮은 거죠, 이 정도.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뭐 네. 일시 이제 그 탈당한 거는 뭐 봉합은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장르만 여의도 유튜버도요. 네. 뭐 제처럼 이제 극우 편을 섭외하고 한 1,000명이 빠졌다가 또 이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악재가 있으면. 서울에서 근데 많이 문제는 들어와요.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예. 그 대책이에요. 그 대책이 예. 당원들의 뭐 권리를 2배를 내준다. 예.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도 10%를 반영하자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네. 이런 게 문제죠. 지금 이제 그 광주시당 위원장이 강위원 씨가 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 옛날에 뭐 성추행 2차 가해 의혹도 있었고 음주 의혹도 있었죠. 이번에 공천 못 받았어요. 이분이 광주시당 위원장 노는데 거기서 이게 개딸 당원에 2배 올려주면요. 네.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람 시당 위원장에게 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 이런 것도 저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내대표를 왜 당원이 10% 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특히 법에 어떻게 당원이 어떻게 뽑습니까? 국회의장을. 그는 여야의 대표인데 이 아이디어라도 이게 김민석 의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야 의원의 대표인데 민주당 당원만 10% 반영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앞으로 그 이번에 개딸들이 그 놀래가지고 막 달랜다고 무리한 게 요구 들어주는 이게 더 문제다. 네. 더 이상 이 개딸의 당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봅니다. 네. 아 근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네. 약간 그 제도를 조금 변형시키면 가능도 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5일날 여야가 이제 또 본 투표해가지고 결정은 되겠지만, 국회의장. 예. 네.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끼리만 또 투표해가지고 먼저 민주당 예, 쪽에서 예. 이 사람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런 거 할 때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아, 시스템 만들 수가 있는 당정부의 내에서. 본회의 절차를 예. 밟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다수당에서 국회의장 할 수밖에 없고 선수가 높은 사람이 하는 거는 기본인 것이고 그것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내 의사를 전달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내 얘기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당내 경선할 때는 아, 그럼요. 상관없다. 그런 네. 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면 당원들의 목소리 그렇게 많이 반영하는 게 그러니까 당의 모든 일에 혹은 뭐 주요한 일들에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게 더
선진적인 혹은 더 발전된 정치의 형태는 맞나요? 선진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트렌드죠.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뭐 대의민주주의를 주축으로 해서 직접민주주의와 이제 혼재돼서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더 발전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예. 당원들이 직접 가입하고 모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편리하게끔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는 네. 차원에서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의사와 참여 그런 것들이 있을수록 투명해진다라는 것들이 저희 당에, 그리고 또 여당도 그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물론 좀 기형적으로 당원 100%를 했지만 그쪽은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분명히 이런 트렌드를 읽고 네. 가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것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좀 열성 당원들께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결정 자체가 다 맞다. 결국에는 그거는 정보의 한계성이거든요. 거기 그분들도 많은 정보를 듣겠지만 또 대의기관인 민주당의 당선자나 의원들도 또 많은 정보를 통해서 당내 상황을 다 고려한 네. 선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서로 좀 의견의 차이들을 인정하고 가는 것도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네. 우려스러운 것들은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던 강성 당원들이 네.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까지 다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징조는 아니다. 저도 그 말씀 주시니까 조금 어쩌면 그 당원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한다는 그 명분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좀 덜어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게 하는데. 좀 위험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이제 뽑아놨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할 때까지 임기 내에 그 사람의 결정을 이제 수긍하겠다는 일종의 뭐 계약 같은 건데. 그렇죠. 근데 당원들을 거의 뭐 건건이 혹은 뭐 주요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당원들 얘기가 이거니까 이제 이렇게 갈게요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은 오히려 그 당원들의 생각 그 뒤에 좀 숨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좀 지지 않는 건 혹시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구분을 하면 네. 대의제의 이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는 당원들 힘이 크죠. 네, 하지만 네. 지역에서는 분명히 당원들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이념을 가진 국민들이 뽑아준 네. 대의 헌법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원들 이제 특히 적극 당원들께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이 100%다 관철이 돼야만 옳은 것이다. 그거는 또 좀 잘못된 생각 같고요. 근데 정영진 앵커 하는 말은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명 투표하면 돼요. 아니 기명 투표. 네, 모든 거를 다 기명 투표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의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더 특히나 그럼 저는 아니, 반대인 게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더 휘둘릴 수 있어요. 책임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놓고 그것은 당원들의 뜻을 내가 따랐기 때문에 나는 좀 책임에서 면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보완하고 싶으면은 네. 저는 기명 투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기명 투표라는 게 의원들의 기명 투표. 네, 의원들이 기명 네, 투표하는 네, 거죠. 네. 근데 저 이재명 대표만 따지고 봤을 때 하나 더 네. 보태면 민주당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층들이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를 두고 추미애 후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추미애 의원이 먼저인지 이재명 대표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갑자기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 아니에요. 저는 궁금해졌다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지지층은 과연 뭐 늘 움직이는 거지만 민심이 네, 네. 이재명 대표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이게 과연 그들의 결단과 주장의 배경 무엇인가, 민주당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어떤 그 대권 가도에 있어서의 어떤 바람인지 아니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추미애 의원의 강력한 어떤 추진력인지 네. 그런 것들이 좀 숙제가 이제 되지 않았냐,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그 추미애가 역시 보수의 어머니다. 이번에 뭐 당의 지지율도 폭락시키고 당원도 이게 대거 탈당시키고 에이, 당을 이게 그거는- 두동강 내고 그건 있잖아요. 아니죠. 에이, 저는 무슨- 보수의 어머니라고 봅니다. 아이고. 그래요. 계속 나와주시네요. 일시적인 연산일 뿐이다. 나와주시고 그래서 길러주시고. 그거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해서 뭐 네.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네. 그 귀국할 때 현장에도 가셨고 김경수 지사는 이제 들어와서 딱 추도식 참석하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제가 이제 뭐 앞서 공항에 마중을 나가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김경수 라인이라고 질책이 됐는데 김경수의 오른팔이 됐어요. 아니 저 지금.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라인이고요. 네, 네. 뼛속까지 민주당 라인인데 김경수 지사 지금 뭐 추도식 참석
작업과 본인의 개인적인 비자 발급 관련된 예. 어떤 서류 작업 때문에 일시 귀국한 거예요. 그래서 6월 초 정도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경지사가 2016년도 경남지사 선거할 때 아주 같이 고생하면서 이제 당선되셨던 네. 그런 이 인연이 있고 네. 그대로 쭉 같이 인연을 해왔기 때문에 마중을 나간 것인데 뭐 다시 그 정치권에 뭔가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김용수 전 지사는 정치인이죠. 예. 예, 뭐 정기 은퇴 선언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라에 대한 많은 고민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해외로 영국으로 가신 이유는 협치에 대해서 연구하러 갔습니다. 협치요. 협치, 정치에 있어서 협치는 무엇인가? 아니 진짜 그거는 영국까지 가서 영국에 아니 왜냐면 거기 영국 의회주의를 쭉 해서 유럽 분야를 다 둘러보고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때 뭐 여러 가지 정치 사안들을 할 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이 만나셨던 명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러 가셨기 때문에 네. 향후에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복권되는 순간이 정치를 재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정치인한테는 복권이 안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용 없죠. 그러니까 네. 호랑이 이빨 다 빼먹고 먹이 줘봤자 못 먹잖아요. 네네.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정치인에게 복권은 이빨을 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해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양정철이나 네. 옛날에 박영선 네. 그때 이제 그 복권이라고 있은 거죠. 야. 대연 이렇게 할 때. 네네네. 그런데 모르죠. 지금 상당히 우파 강력 우파 쪽에서는 반대 여론이 드루킹 사건이 때문에 워낙 많고요. 복권에 대해서. 예. 근데 저 개인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냥 전략적 판단에 대통령한테 맡게 된다 봐요. 쟤는 미워도 네. 저쪽을 이렇게 분열시키려면 이재명 대표하고 이게 분열시키려면 이렇게 복권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전략적 판단을 분열이 하면- 안 돼. 쟤를 생각하면 이게 복권이 안 되지만 네. 정치적으로 이게 그 정치라는 게 그런 전략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걸 분열시키려면. 복권되면 분열은 돼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또 친문 세력이 분화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이 김경주 지사 복권을 왜 해줘야 되냐면 그런 분열이 아니라 이게 형평이 안 맞는 사면권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댓글 자체도 김관진 당시 장관도 사면 복권해주고 용산 불러서 무슨 위원회 대통령실 위원회 부위원장 시켰거든요. 네. 아니 국정원 댓글 그 개입했던 그 엄중한 사람은 사면 복권하면서 김경수 전 지사 지금 그 컴퓨터 업무방해죄로해서 실형 살고 네. 나왔는데 사면만 해줘요 정치인한테. 김관진 전 장관은 정치인도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정치인한테 복권 안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약한 엿장수 마음대로 사면권이다. 아니 뭔가를 딜을 하기 위한 복권 남겨놓은 그러니까 사심 가득한 사면권이라고. 사심 가득한 사면이. 그 형평이 안 맞잖아요 기준도. 그래서 교란 작전이래잖아요. 전략적 사면. 참 못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복권 되더라도 민주당이 분열할 일은 없다는. 왜냐면 게. 이재명 네. 대표가 너무 외로워요. 왜냐면 누군가가 그래도 같이 띄워줄 사람들이 있어야만 민주당이 어떤 정권 창출에 있어서의 열망들이 타오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핸디캡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외로워요? 지금 다 바뀌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권으로 가더라도 네. 대권으로 가도 혼자 갔을 때 위험성이 누군가가 옆에 같이 가주는 것들이 훨씬 더 선의의 이게 경쟁자가 리스크 해치를 할 필요하다. 수 있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네. 얘기인데 에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다룰 주제가 원래 2개가 더 남았는데 네. 지금 1시간 넘어가지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왜냐면 어차피 최종권 차관 나오면 그 대통령 회고록 얘기는 하니까 국민의힘 얘기 하나 짧게 가겠습니다. 네. 자, 백서냐 흑서냐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백서 TF를 꾸려서 백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총선 패배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이조 심판론 이게 문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알려지면서 이 한동훈 책임론으로 가는 거냐 그 논란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백서의 발간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그러니까 앞이랑 사실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한동훈 책임론이 크게 백서가 나왔을 때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백서 발간 시기를 전당대회 전으로 하자 후로 하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정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TF 위원장이 조정훈 의원인데 조정훈 의원이 사실 뭐 전대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대표 네.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니 무슨 백서 TF 위원장이 전대를 나가냐 그럴 거면 내려놓고 해라고 논란이 있다가 어제 이제 조정훈 의원이 나 당대표 출마 안 할 거야라고 네. 해서 약간 수습은 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백서라는 게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패배 그러니까 원인을 총선, 분석하는. 예, 패배 백서가 나오면 그걸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막 다 읽어보면서 그래 이래서 우리가 졌지 이렇게 이제 깨닫고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 묻고 이렇게 갑니까? 지금 이제 그 조정훈 의원이 일단 불출마가 너무 늦었어요. 만시지탄. 처음에는 이게 나올 듯이 그냥 AW를 띄워놓고 그 했거든요. 네. 근데 논란되고 이제 안 논다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불출마를 전제하고 썼어야 된다. 그래야 백서가 예, 공정성 이게 논란에서 첫째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백서는요 징비록하고 이게 비슷한 거예요. 유승용이 쓴 징비록 있죠. 네. 임진왜란이 그 패배 원인이나 이걸 하면서 이게 미래를 대비하잖아요. 그렇다면 징비록이 뭐 원균이는 어떻고 이순신이 어떻고 이거보다는요 우리 조선의 국방 제도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인물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 이런 걸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한동훈 잘못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조 심판 이게 한동훈 흑서가 돼버리면 이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저는 백서라는 게 시스템 중심이고 그다음에 과거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징비록을 보듯이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내용도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조정훈 의원이 오해를 받아버리고 네. 이래서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상당히 비판 여론이 높다. 결국 네.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거네. 근데 사실은. 백선은 결국 오답 노트잖아요. 아, 어떤 백선은-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예, 예, 오답 네. 노트고 다음에 그러지 말고 더 잘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오답 노트도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답 노트 같은 거를 만들어봤자 안 읽어요. 분석 공부 못하는 애들 어차피 안 본다. 공부 못하거나 내지는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거 갖다 놔봤자 별 네. 의미가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오답 노트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네. 정말로 열심히 할 마음이 있고 반성하고 다음에 내가 정말 여기서 꼭 한번 뭔가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네. 제대로 분석을 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백날 만들어보면 뭐해요. 그거 다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조정훈 의원이 뭐 실제 백서를 잘 만들지 안 만들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만들어놨다 해도 그거는 그냥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 자기 만족감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 봐요. 그래요? 네. 백서를 꼭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네. 그것도 아니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고 싶으면 이걸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오답 노트 만들고 그 오답 노트를 또 제대로 분석하는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류를 바꿔가지고 시류하고 좀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어젠다를 제시하고 네. 그래서 실제 국민들로부터 뽑힌 국회의원의 수는 적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저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주고 이게 연결이 다 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만들어 놓는 건 형식적인 거고 그다음에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책임 공방이 있을 거고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대선 지선 끝나고서 네. 원래 백서 만든다고 했다가 그때 안 우리 만들었죠. 우상호 위원장 네, 네. 인터뷰했을 때 자기가 만들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론을 제기하면 결국은 당내에서 또 분열이 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예, 시끄럽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진 사람들이 무슨 낯이 있어서 이렇게 네. 떠들썩하게 백서를 만드는지 전 처음 봤어요. 조용히 만들어도 아, 맞다. 그렇게까지. 가능하지 않을 판에 저 아유. 졌어요. 우리 뭐 백서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왜 졌는지 이거 자기 장사잖아요. 아이 민주당도 진 적 많은데 그렇게 말하면 안 그래도 되지. 우리 졌을 때 우상호 전 의원처럼 네. 따지고 보면 조용히 원래 따지고 보면 우리끼리 공유하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보면은 동네방네 뭐 저기 해외까지 다 알겠어요. 조정원 저기 위원장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 이건 거의 뭐 자기 정치하는 거 자기 정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불면 소리 나오고 그 위원장실 내려오셔라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 전당대회 거의 나오는 거는 확실하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아. 페이스북에 또 글 또 네. 올렸어요. 전 세분 다 저는 동의하시고요. 원래 하루에 1% 가능성에서 이제 하루에 한 3%씩은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옛날부터 계속 그랬기 때문에 제 말이 그리고 맞을 것 같아요. 나오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대한이에요, 어대한. 어차피예요. 될 어차피 가능성이 대표는 높다. 한동훈이에요. 네. 야, 그 정도로 또 가능성이 분위기가 높아진다고 그래 가고 딴 있어요. 사람이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딴 사람이 올킬이에요. 할 만한 네. 사람은. 올킬.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되면 서장훈 당정 관계는 어떻게 가는지 그것만 한 말씀만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이제 대통령은요. 네.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 홀로 서가지고 이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어떤 뭐 감정 이게 없어요. 그냥 이게 똑같이 이제 그 열 손가락 깨면 다 아프잖아요. 네. 대권주자 10명이 있으면 똑같이 대합니다. 이제 뭐 옛날처럼 뭐 세자 책봉도 없지만 네. 여기 한동훈 위원장을 미워하거나 감정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서로 드라이하게 서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뒤끝이 되게 길다는 얘기가 있던데. 20년 인연인데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그냥 딱 공과 사를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하실 거다. 정치인 한동훈이다. 그렇게 서로 정리된 거라. 여러 명 날린 걸 봤는데 네. 윤석열 아니, 대통령 손가락마다 아픈 게 보통 달라. 아닙니다. 아끼는 손가락이 특히 있더라고요. 다 달라요, 네. 달라.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당 대표 출마를 할 것으로 세 분은 다 보고 계시고
나오면 거의 또 될 걸로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함께 대담을 해서 이제 작성하신 최종건 교수님을 좀 모시게 되는데, 혹시 이 회고록 관련해서 우리 세 분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좀 대신 여쭤봐 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왜 이 회고록을 왜곡해서 물타기에 나섰는지는 이건 정치 영역인가? 근데 너무 물타기가 눈에 보여서 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네. 거 그것 좀 맞아요. 듣고 싶어요. 네, 오히려 사실은 저는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어요. 오히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비율을 좀 잘못 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안 좋아지게 좀 만든 부분이 있는데 정무 감각이 좀 없으신 것 같다. 근데 이게 판단이거든요. 누가요? 사실은. 누가요? 누가? 최 두 분 지금 다른 얘기 하셨어요. 다른 두 분 얘기다. 여기는 이제 난 예. 팩트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내 말은 어거지 쓰는 거. 내 말은 그 말인데 그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팩트 체크를 하긴 했는데 네. 팩트 체크를 하면서 마지막에 흘린 말들이 조금 이렇게 아, 부적절한 약간 부적절한 긁어서 비유들이 있어서 되는. 오히려 물타기가 돼버렸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네. 뭐새 특검하자고 이런 주장이 네. 나올 정도로 네. 여섯끼리 굳이 묶을 필요 네, 없다. 이 오히려 그러면 안 말씀이신 된다는 거죠. 거죠.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 관심이 없고요. 아무 관심 참회록을 써야죠. 회고록이 뭡니까? 참회록. 참회록을 써야 된다. 예, 예. 내용 관심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니 대담자가 여기 바로 서 있는데 전혀 관심 없다고 하시는 윤택이. 자, 그러면 여러분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세 분, 네 분이죠. 네, 우리 신영 기자 포함해서 네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